비혼 유행 한국보다 빠르네? 10년 새 혼인율이 반토막 난 이 나라. 한국보다도 더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또 있나? 2050년 정도 되면 전체 인구 100명 중에 한 40명 정도는 그냥 노인 인구다. 굉장히 정말 심각한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혜령 교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비슷하다. 어떻게 비슷하냐? 1990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하기 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슷한 이유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꼽았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구가 너무 빠르게 늙어간다. 두 번째가 중국과 한국이 계속해서 너무 시멘트를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과 사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지난번 영상 시작할 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이 지난 3년 동안만 보더라도 그냥 마이너스를 성장하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과 중국의 주식시장은 평균적으로 이게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다. 그 사이에 중국 이외의 다른 지역들, 그 대표적으로 제가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의 주가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다 두 자릿수 성장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한국과 중국은 반대로 계속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과 중국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인구 문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그 매일경제에 있는 그 기사 제목이 굉장히 제가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뭐냐면 비혼 유행 한국보다 빠르네? 10년 새 혼인율이 반토막 난 이 나라. 그래서 이게 뭐지? 한국보다도 더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또 있나? 했더니 이 중국 이야기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해서 제가 기사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혼인 수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이 더 빠른 것 같다. 그래서 중국 여기 그래프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중국이 보면 이게 뭐냐면 조혼인율이라는 건 뭐냐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몇 개냐 이렇게 이제 그것을 계산해서 이제 조혼인율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조혼인율이 한 10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한 10건 정도, 그러니까 그 해에 그 정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가장 최근 2022년에는 이게 5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빠르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2010년대 초반이고 2022년 초반이니까 10년 만에 이게 반토막 난 거 아니냐.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이게 그 2020년대에는 그래도 현상을 계속 유지하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 이게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주황색으로 보시면 맨 아래에 있잖아요. 3.7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1000명당 2022년에 3.7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 위에 그 일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본이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요. 거기 보시면 인구 1000명당 그 혼인 건수가 이거 보시면 일본도 한때는 10건 정도가 넘었어요.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 70년대가 그랬고 80년대 그래서 한 6건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계속 감소는 했는데 완만하게 감소했어요. 그런데 보면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주황색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서 최근에 한국의 혼인 건수가 일본보다 더 낮다. 그리고 또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 한국이 결혼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출산율이 낮다는 뜻이 되는 거죠. 왜냐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혼외에서도 많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거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결혼하는 경우에 아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혼인율하고, 그러니까 조혼인율하고 합계 출산율이 거의 이제 상관관계가 거의 뭐 0.9 이상이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실제 보시면 합계 출산율도 여기 보시면 이 3개국을 이렇게 비교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합계 출산율이 60년대, 70년대 제일 높았다가 이제 막 추락을 하고 있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것을 한번 보시면 맨 오른쪽 2023년 보면 1.0명까지 떨어졌어요. 1.0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성인 여성이 보통 이제 15세부터 49세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 낳을 거라고 예상하는, 기대하는, 아이 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현재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2.1명 정도 낳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빠르게 감소했다는 거고, 한국은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때는 60년대는 한 6명 정도, 그리고 70년대도 한 4, 5명 정도 되었었는데 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해서 지난해 0.72명이었잖아요. 0.72명까지 떨어졌다.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사실 60년대, 70년대에는 굉장히 이미 그 합계 출산율이 거의 2명 밑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고령화도 많이 진행되었다 했는데, 정작 최근에 와가지고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명대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1.3명 정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2023년 그리고 2022년에 1.2명대로 떨어졌어요.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너무 빠르게 합계 출산율이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 큰 문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져서 일본보다도 더 합계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지금 중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은 아이가 많이 낳지 않으니까 결국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이 199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중이 한 12% 정도 됐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당시에 전 세계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구가 이미 노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버블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꺼졌는데 그 뒤에도 이제 일본의 그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났죠. 당연히. 늘어나서 2023년도에 무려 30%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니까 일본인 100명 중에 30명은 65세 이상 인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18%를 넘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19%를 넘을 걸로 보고 있고, 내년에는 20%를 넘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20%면 우리가 보통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 현재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중국도 14%를 지난해 넘었어요. 14% 하면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고령 사회를 이미 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를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속도로 보면 한국이 2040년대 중반 가면 일본을 추월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월하고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한국을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실제 이제 예상치를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또 실제 어떨 거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만 이때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65세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만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 끝이 뭐냐면 2050년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2050년에 우리나라의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한 40%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본이 현재 지금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여기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3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29.9%니까 여기 보시면 29.9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30년대, 그러니까 딱 10년 남았어요. 그러면 일본 정도 수준 갈 거고, 2050년이 되면 4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예 정말 초고령 인구, 80세 이상 인구도 보면 현재 한 4.6% 정도 되는데, 2050년 정도 되면 무려 16% 정도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2050년 정도 되면 전체 인구 100명 중에 한 40명 정도는 그냥 노인 인구다
그리고 16명 정도는 정말 초고령 인구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굉장히 정말 심각한 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나이 많은 분 많은 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을 지탱하는 젊은 인구가 또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젊은 인구는 줄어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생산 연령 인구,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우리가 보통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는데 이미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한 10만 명씩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에 73%였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전 영상에서 뭘 봤습니까? 우리가 그 65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 20% 수준까지 현재 왔는데 이게 2035년 정도 되면 10년 뒤에 가면 일본 정도 수준, 그러니까 30% 수준까지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산 연령 인구는 반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생산 연령 인구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벌어들인 소득 가지고 사실 어린 아이도 사실 키우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사회적으로 이제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어떤 잠재력 그 자체가 이제 또 줄어든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어떤 추이를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통계청에서 추계한 걸로 보면 2035년도에 가면 전체 그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현재 최고치가 2019년에 3,762만 7천 명 정도였는데 이게 3,187만 7천 명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거의 600만 명 가까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젊은 인구가 줄어든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무슨 문제일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이야기도 잠깐 더 마저 하시죠. 그래서 중국도 여기 보시면 생산 연령 인구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총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비중이 여기 왼쪽에 있는 건데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총 수도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 인구가 무려 14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줄어들면 좋은 거 아니냐. 한국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려 5,100만 명 이상 사는데 그래도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과잉 경쟁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인구는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분들을 지탱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너무 빠르게 감소하는 게 문제다.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어쩌면 이제 앞을 생각해 보면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과 한국이 더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했는지를 잘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90년도에 버블이 꺼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생산 연령 인구가 71%였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는지 보세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58%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때요?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소하고 있는 거랑 뭐랑 또 비슷해요? 우리 그 GDP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랑 계속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 지표가 결국 GDP고 그 GDP를 사실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GDP라고 하는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해내는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전부 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로 만들어내요? 결국 노동력과 자본과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자원과 그것을 이제 생산물로 바꾸는 기술력인데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생산 자원인 이 노동력이 줄어들고 또 늙어가고 있다면 결국은 GDP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가 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때요?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 아무래도 창의력도 좀 떨어지고 또 모험하려고 하는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도전 정신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기술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경제학에서는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TFP라고 하는데 그 총요소 생산성의 증가 속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경제 성장 잠재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도 인공지능 뭐 최근에 뭐 엄청나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또 로봇이 또 그래서 결국은 또 많은 생산력을 또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실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댓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소비 수요를 충분히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생산도 하지만 소비도 하는 주체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소비할 수 있는 인간의 숫자가 줄어들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인구 구성이 보면 고령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나이 드신 분이 당연히 그 새로운 집도 덜 소유하고 당연히 여행도 덜 다니고 아이도 당연히 키울 필요도 없고 당연히 옷도 덜 사 입을 것이고 또 영화도 아무래도 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비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생산 측면에서 볼 때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신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지만 또 소비 수요가 너무 빠르게 감소하게 되면 결국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일본에서 1990년대 이후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구 재앙이다. 그걸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오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일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거나 아니면 한국이 한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거나 아니면 한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거예요. 그 젊은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 역군이 된 거고 산업 역군이 되면서 그래서 그 나라가 그 저렴한 생산력을 가지고 정말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고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래서 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또 사와서 또 생산을 또 많이 하고 또 수출하고 다시 또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을 해왔는데 그것이 인구 고령화를 우리가 당하게 되면서 인구 고령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더 이상 그렇게 확대 재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로봇을 계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로봇으로 계속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보면 제가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영상을 더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그 산업용 로봇 있잖아요. 보통 산업용 로봇 하면 공장에서 인간 노동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로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하면 뭐 사람이 다 하지 않잖아요. 다 기계가 한단 말이에요. 기계도 그냥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거기에 인공지능이 합체가 되면 기계와 인공지능이 합체가 되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로봇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이제 산업 현장에 사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산업용 로봇을 보면 이게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걸 또 계산해서 발표하는 그런 또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IFR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인데요. 우리 한국은 노동자 10,000명당 한 1,000개 정도의 산업용 로봇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다고 현재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 10명당 로봇이 1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많이 로봇을 현재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에요. 이 나라들이 다 사실은 뭐냐면 선진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구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특히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로봇을 이 산업 현장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또 빠르게 하는 면도 있지만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 그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현재까지는 또 많이 또 대체하기 때문에 또 산업 현장에서 일자리 또 없다 또 뭐 이런 이야기 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인구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또 로봇으로 많이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중국이 또 10,000명당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수가 무려 392개 정도 현재 그 산업 현장에 도입된 걸로 이렇게 현재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올해, 아니, 지난해죠. 지난해에 국가별로 새로 그러면 추가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얼마나 도입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도입한 나라가 제일 적극적으로 한 나라가 중국이에 보면 중국이 지금 제일 많이 하고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나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 사실은 그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이 도입된 것의 51%,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중국에서 도입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한 31개,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현재 그렇게 그 산업용 로봇을 도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또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재미있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중국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6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보면 이 276개가 아니라 27만 6천 개입니다. 27만 6천 개. 27만 6천 개 중에서 여기 보시면 옅은 하늘색으로 표시한 것은 중국에서 직접 생산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13만 1000개 정도는 직접 생산한 것이고요.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산업 현장에 도입한, 산업용 로봇은, 한 14만 6천 개.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산업용 로봇의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 생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요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고품질 생산을 하겠다, 신품질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위 디지털 사회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산업 기술 쪽으로 굉장히 그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지금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을 현재 쓰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용 로봇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금 산업 현장에 도입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직접 생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도입하는 그 정도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3만 1000개 정도 도입했는데 그 정도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한 3만 100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머물러 있다. 그렇지만 무게로 보면 현재 한국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 자체가 무려 14억 명이고 우리나라는 한 5,100만 명 밖에 되지 않잖아요. 무려 그러니까 한 27배 이상 많은 나라에서 그 인구 노동자 대비 산업용 로봇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실제 로봇의 숫자로 보면 산업용 로봇 숫자로 보면 중국이 당연히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로봇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과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인구 고령화는 일본이 1990년 그 버블이 꺼지기 직전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그 뒤에 일본도 굉장히 빠르게 인구 고령화 진행됐지만 차라리 일본은 최근에 와가지고 그 고령화되는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최근에 와서 그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은 이 인구 고령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